장군면이 우리 세종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세종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조치원을 우리 세종시 이제 모태도시라고 얘기하면 특히 장군면하고 이제 북왕면이 세종시로 흔쾌히 주민들이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수도가 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장군면민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 또는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 의장 취임 인사를 우리 시장님 덕분에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딱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저도 이렇게 딱 뭐가 바뀌었나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전에는 국장님들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진짜로 실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 할 얘기가 있으면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해서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된 거는 어느 타 지역보다 좀 빨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7년이 됐는데요. 7년 동안 사실상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의 이제 복컴 추진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 간의 그 입지라든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본의 아니게 갈등도 있었고요. 또 잘못된 그런 정보 이런 부분이 이제 시와 또 우리 주민 간의 그 마찰하는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지나면은 여건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완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세종시 세수는 사실은 그 아파트 취등록세가 이제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몇 년 만에 대규모 입주들이 되니까 그게 해결하는 게 있고 또 제가 벌써 행안부는 보통 교부세라고 해서 지방정부에 주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가급적 올해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도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최대한 다 쌓을 거고 아파트도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로서는 LH가 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걷는 이익 중에 상당액은 우리 시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LH는 2030년 이후에 주겠다는 거고 저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시가 필요할 때 투자를 하지 못한다 해서 이걸 지금 당기는 것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필요하면은 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시가 직접 재정을 늘리는 문제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냥 방만하게 나가는 거는 과감하게 조절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은 되게 어렵지만 또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제 엄청 커왔는데 뼈마디는 굳지 않은 상태로 몸만 좀 성장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어려운 때를 뼈마디를 좀 굳히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컴은 이미 이춘희 시장님이 시작해서 이제 최은호 시장님 그리고 이제 저까지 왔고 지금 와서는 복컴 건립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일정은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28년도에 이제 예산을 반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는 저도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 순서로 놓고 보면은 지금 북왕면이 먼저고 소정면이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기면은 면사무소도 없어요. 연기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절박한 분들은 사실 연기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계획상으로는 연기면은 지금 순번이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 연기면은 면사무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놓고 결정을 할 텐데 주민들께서 이제 의견을 다 모으셨다고
없다라고 얘기 들었고 이번에 추진하는 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공사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더 다른 대안이 없으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합의한 안대로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말씀 좀 들어보고 일단은 당장 내년에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입주선이 나오기 전에 또 2차 통전선로가 또 결정이 됐어요. 그래 군산 탈방문부터 다시 신천항까지가 됐는데 변경선으로 똑같이 명칭만 바뀌고 오거든요. 그래 지금 하나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통전선로가 온다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TF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전번에 저희가 이태원 의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사업자가 온 거예요. 그래 이번에 만약 또 TF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으로 좀 뽑아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게 또 빨리 결정 나야 전국면 주민들도 또 한편으로 결정할 텐데 지금 통전선로 때문에 각 마을 이장님들도 그렇고 좀 군침 걱정이 많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전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한전 관계자들은 일단은 주민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곳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신 바가 있고요. 버스 지금 정치장이 있는데 삼거리가 위치해 있고 그 위에 하곡리, 승정리, 그다음에 저 은중리 여러 마을이 거기에 이제 경유하는데 그 차가 오면은 그 버스가 후진해요. 후진하면서 보지도 않고 아무리 빡빡거려도 세워놓고 또 네바로데바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면에 뭐 여러 번을 얘기했어도 면에서는 좀 뭐 예산이 좀 어려웠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야만 너무 추진해요. 요즘에 화재 사고가 전국에 나고 사람이 안 잡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이 뭐 20명, 30명 죽으면 그때 사고 이것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 사고를 할 뻔했어요. 이 차가 오면은 버스는 그냥 뒤에만 무조건 후진해버려요. 후진. 그래갖고 그 면에서 뭐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좀 이거는 중요한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일을 해놓은 것이 원칙이지 꼭 뭐 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늦은 행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지금 그 하곡리 하천공사가 진행했어요. 하고 옆에 보강토는 쌌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어갖고 이게 1km도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하곡리 하천공사 포장공사 마무리를 조속히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여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기여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난개발이라는 또 오명도 얻었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저희 마을 주민들은 얼마나 뭐 좋아진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혹자들은 뭐 니네들 뭐 땅값이 올라서 좋잖아,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나는 봉안 1, 2에 더 이상 살고 싶지는 않다, 너무 불편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교통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 문제 제가 우리 시장님 선거 기간에도 문자도 드리고 인수위원회에도 서면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째입니다.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련하니만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제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이제 서면을 제출하면서 이제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다. 10년을 쫓아다녔고 저희가 지난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자잘못이 좀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2016년도 기준 일일 차량이 2,000대 다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도로 여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시에다 얘기를 하면은 빠르게 해주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고 뭐 실행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어찌 보면은 시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돈이 없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재정 여건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세종시의 여건을 안다면 누구들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돈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러한 미래를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안리가 정말 세종시가 이렇게 현재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 생각하고 저희가 주민들이 잠깐만요. 네. 기록을 위해서 지금 도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36번 국도 봉안리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우리 고운동으로 연결되는 약 1.3km 구간입니다. 1.3km 구간인데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식당하고 원룸가가 밀집돼 있어서 차량들의 통행이 너무 많고 그 위쪽으로는 실제 도로가 2m도 되지 않아가지고 차량이 거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더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지금 공안 교차로가 우리 36번 국도가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BRT도 운행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후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차로는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봉안리로 이렇게 신도심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봉안 교차로를 이용해서 세종시로 신도심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신호 주기를 봤을 때 차량이 3대에서 4대 지나가면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자체 내의 도로로서 이게 통행이 좀 수월하도록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쪽으로 온 차량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그런 분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운동과의 연결성을 확보해가지고 그 차량들이 36번 국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고운동을 통해서 분산되면은 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과다한 보상비입니다. 과다한 보상비도 시행 초기 제가 2016년도 세종시에 처음 이렇게 찾아가서 의견 개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가는 올라간다. 아마도 그 시기에 제안을 했을 때보다 집가가 2배는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더 미룬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루는 게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게 더 미뤄야 되는 것인지 정말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저희 주민들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나는 여기서 못 살 것 같다. 주민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심각하지 않나. 전기, 수도 이건 노화가 돼가지고요. 요전에도 여기 담당 우리 면 직원은 알고 있지만 의당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170만이 들어갔어요. 여기 견주가 이렇게 예산 없다고 안 돼요. 딴거 경로당에 해주지 말고 그거 좀 우리가 이런 주문은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노인들 보일러도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지만 겨울에 가을에 되면 보일러 절단나 우리 보게 일구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신청해서 120만 신청해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가용 가지고 아침에 오면 몇 대씩 와서 복지관에서 화장실 보고 가요. 그러면 그 전각 보고 가죠. 그 탓이요. 우리 장님면에 관문입니다. 그래도 복지 장기면에 들어온 장관들 쉬고 싶으면 복지관에 오거든. 와봐도 허술하게 그냥 가는데 작년만 해도 거기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제 어디 가다가 단체로 가다가 점심 식사하고 물 입고 아니고 닦고 정자에서 먹고 쉬고 그러봤는데 그 고장 난 다음에는 그 불탄 다음에는 하나도 안 해요. 면장님들 얘기했더니 작년에 그러시더라고. 이거 뜯어야지. 보고서 못해요. 면장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면장님들 거는 안 하시고 장기면에 관면이란 말이에요. 그거 예산 좀 들여서 그거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 또 복지관에 3층에서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새요. 그래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바닥까지 오는 그 청소하는 분이 그 하나가 굉장히 늘 수가 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로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자에 그러면 경로당 난방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 보통 연초에다 소진이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마을 회 자체 예산을 수리하시는 분한테 해봐야 되니
마을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하면은 나중에 시에서 보전을 안 해.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요즘은 경로당은 에어컨이 많이 고장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무슨 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안 된다. 이것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일러가 오래된 게요. 노화가 돼서 한 30년씩 40년씩 된 게 그 공유주택에서부터 그것이 부속이 이렇게 사고가지고 놔두면 사고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라는데 이제는 그 선이 또 사고 그 공사를 몇백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14년도에 그때 이제 이춘희 시장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일이 좀 정책이나 공약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해요. 그때 공약 중에 그 전까지는 주민세를 받으면 그냥 시 재정 수익으로 그냥 쓰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공약을 만든 게 지역에서 주민세를 받으면 그 돈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라고 했고, 그게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 활동하는 데 주력한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 거둔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원래 처음에 공약을 만든 취지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마을의 어떤 행사 아니면 뭐 좀 마을의 읍면의 그런 뭐 도로, 보수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원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는 이제 예산 이번에 이제 좀 대대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할 건데 거기서 같이 좀 포함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위원장님께서는 그 읍면동 읍면동 자체 회의 있잖아요. 읍면동 회의. 그럴 때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여름에는 특히 이제 요즘은 냉방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냉난방은 그 동절기나 하절기 되기 전에 반드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모든 걸 다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있는 건 유흥리 산업단지가 착수가 되면은 제 생각인데 기대 효과는 기업이 들어올 테고요. 또 인력이 창출될 테고 또 소득이 증대되고 또 장면면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인프라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또 산업단지가 조기에 착수되어야만이 또 편입되는 그 땅 소유자들에게도 재난간 형성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아직 그 정식으로 그 산업단지를 만드는 분들한테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 그 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이장님들하고 관계된 분들, 지역 주민들 오셔가지고 이거는 지역 주민들 전체의 뜻이니까 신속하게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 주셔서 그건 잘 알고 있고,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읍면 지역 인구를 늘리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시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진정성이 있느냐, 그거를 볼 건데 이번 주에도 아마 미팅이 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려진 얘기대로 사업에 진실성이 있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필요하면 우리 시가 참여해서라도 속도를 좀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하니까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 마트에 신도시 사람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어쨌든 신도시 사람들을 새로운 수요라고 생각하면
장군면이 좀 더 손님을 맞을 준비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뭐 복컴도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복컴 하나 짓는데 보통 한 140억, 150억 정도 들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장군면에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 그건가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은 좀 있어요. 저는 장군면 여기도 읍내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인 도로에 있는 환경을 좀 정비하고 혹시 비어있는 상가가 있으면 거기에 좀 더 입주를 좀 시키고 신도시 사람들이 장군면을 좀 더 편하게 오도록 해서 장군면의 유동 인구를 늘리는 거. 아까 저 산업단지 같은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정으로는 산업단지가 들었으면 아마 적어도 한 5천 명 정도는 일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택지개발 사업도 아마 포함시킬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장군면을 위해서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고속도로 사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사실은 여기가 종착지 내지는 시발점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종착지 시발지가 굉장히 물류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장군면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는 읍면동별로 그런 좀 발전 구상을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장군면은 고속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좀 지혜의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은 대부분 또 민간이 하는 거긴 한데 약간 장군면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큰 사업을 좀 못 만들고 있어요. 장군면 제가 느낄 때는 좀 그래요. 우리 다행히 이충렬 조합장님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시니까 아마 아주 좋은 구상을 좀 주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장군면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했다. 이거를 주민들이 좀 고심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마침 우리 의장님이 이제 이번에 의장이 되셨으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구상을 좀 해서 장군면이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그런 면으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인구 5,000명 느는 거는 사실은 아파트 단지 하나면은 인구 5,000명 늘거든요. 그러면 장군면도 다시 10,000명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새로 생기니까 복컴도 어떻게 보면 권리 타당성이라는 게 생기고 이러는 건데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마 타당성을 잣대를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타당성을 잣대를 가지고 지금 복컴 짓겠다고 하면은 저는 통과될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사실은 의문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군면 면민들하고는 저도 약속한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특히 우리 김종서 장군 묘역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전국에서 모일 만한 이벤트를 좀 해야 돼요. 요즘 예를 들어 국궁도 한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국궁도 전국대회하면 2,000명씩 모인대요. 저는 사실은 김종서 장군 묘역을 성역화한다라는 얘기보다도 묘역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왜 김종서 합이라고 이제 배를 새로 만들잖아요. 조금 뭔가 유동 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장군면을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은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상인들이나 이쪽 입장에서 또 그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얘기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도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상 좀 많이 지쳐 있다 우리 주민이. 예. 그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